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오늘은 뭔가 어린이들 장난감 소개하는 채널의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이 테마에 맞게 이제 레고 티셔츠도 입고 왔고요. 여러분들 다 어릴 때도 레고 많이 갖고 노셨겠지만 사실 어른이 돼서도 레고를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레고 자체가 되게 뛰어난 퀄리티 어떤 재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중에 하나겠고요. 부품만 있다면은 어떤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용성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범용성 있다고 해도 그런 부품을 다 갖추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메이커에서 하나의 완성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저에게도 딱 맞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정말 유럽의 소형 차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안 지인들 이렇게 미니와 피아트 500을 각각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받는 순간 이렇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차들을 멋지게 재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거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거 평생 소장각으로 뜯지도 않고 있었지만 이 채널을 위해서 제가 진짜 이거 한번 처음으로 언박싱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아트 500은 잠시 소장을 해 놔두고, 제가 또 마침 미니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이 미니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칼로 좀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따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다 열고 이렇게 부품을 마구 꺼내면 되겠습니다. 네. 오, 뭐가 부품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일단 꺼내고 각 부품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쓰여진 이렇게 비닐봉투로 포장이 되어 있고, 설명서는 무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미니 쿠퍼 스티커도 있고요. 각 포인트에 이제 무늬가 나오는 부분이랑 유럽 여러 국가 번호판을 제한한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봉투를 보시면은 일단 번호 순으로 포장이 되어 있긴 한데, 봉투를 뜯어가지고 한번 부품을 다 이렇게 모아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장소인 저희 창고를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저의 아지트인 창고에 왔습니다. 이 레고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다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잘 재현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지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서 부품을 다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는 총 2개로 되어 있는데 1부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부터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막 1, 2, 3, 4로 되어 있어서 일단 차체 부분을 이제 봉투별로 나눠서 그걸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봉투부터 해서 미니의 차대라고 할까, 셰시 부분을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부품만 일단 두고서 나머지는 좀 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세계에서 타이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컨티넨탈, 피렐리, 던로, 브리지스톤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레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이즈를 불문하고 가장 타이어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수많은 레고에 들어간 이 타이어를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니도 트렁크 안쪽에 공간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그 위에 덮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힌지 형태로 열리고 닫히는 식으로 했는데, 실차는 약간 겉에 천을 씌운 판으로만 돼 있고 이렇게 드러내는 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실제 차보다 고급스러운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영상에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딱 스틱 위에 붙는 노브에는 원래 옛날에는 이제 베이클라이트 혹은 이제 우드 부품을 썼는데,
후기에 와서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약간 이제 금속재 노브를 쓰기도 했어요. 아마 이 은색 부분 이제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고, 보통 여기 이제 미니를 생산한 회사 뭐 모리스, 오스틴, 시대에 따라서 레일랜드, 로버 이런 건데, 여기는 아주 미세하게 레고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노브는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구현하기는 좀 어려웠었나 봐요. 1번 봉투에 있는 모든 조립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봉투들 차체 뒤쪽, 그러니까 B필러랑 C필러 있고 트렁커 있는 쪽 부분의 부품들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봉투입니다. 작은 봉투 3개랑 큰 봉투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다 뜯어서 한번, 네, 그 휠아치 위쪽에 이제 내측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꽉 차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 원래 여기는 사실은 이제 수납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짜로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차 곳곳에 어떻게든 빈틈에 좀 수납 공간을 만들려는 게 이 미니의 또 독특한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레고 제품이 제안하고 있는지는 한번 더 만들어 봐야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미니는 마지막 세대까지 가서도 이 의자 뒷좌석 양 끝에 수납 공간인데, 그거를 재현하는 거는 여기서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부품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시트에 허벅지가 닿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와 그 부분의 곡선을 정말 잘 재현했어요. 네. 미니의 트렁크 후드 특유의 귀여운 곡선을 상당히 잘 재현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보는 차에 대한 평가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레고에서 이런 범용성 부품으로 정말 도트 찢듯이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걸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고, 특정 제품에서만 쓰이는 부품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트렁크 후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듯한 요 곡선 있는 이 부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재현을 잘 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힌지가 아래에 있는 미니의 트렁크 구조를 되게 잘 재현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끝에까지 열리진 않아요. 힌지로만 지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트렁크 리드선이 있어서 리드선 이렇게 약간 잡아주고 개폐되는 범위는 한 요 정도까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제품에서 상당히 많이 열려가지고 요거는 좀 실차 다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요 정도 열리고, 여기에 이제 리드선 2개가 열렸을 때 너무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열 수 있게 또 보이시죠? 네, 이런 것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점이 참 귀엽네요. 이 부품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귀여움의 포인트로서 이제 피크닉 바구니가 들어있는데, 피크닉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닫고, 그래서 이제 설명서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제 설명서 2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차의 이제 앞부분, 그 엔진과 A필러, 루프 부분에 이제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의 후드와 프론트 윙 양옆 곡선의 조합이 되게 절묘한 게 또 미니의 매력인데, 지금 만드는 중인데도 되게 잘 재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A필러도 원래는 이제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 부품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 붙여서 A필러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휠은 이 스포크와 이 사이즈로 보면은 최후기형 미니 쿠퍼의 그 스포츠팩에 달려있는 13인치 휠이 아닌가 싶어요. 지붕까지 들어갔습니다. 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와, 야, 이걸 드디어 완성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니 쿠퍼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짠! 정말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미니 모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 모형의 각 부위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또 이제 실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니에 대한 좀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또 실차를 잘 재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품은 모두 1077개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에서 발매 당시에는 $100, 그리고 한국에서의 공식 발매 가격은 139,9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모델은 되게 인기가 많아서 금방 품절이 되었고, 지금은 아마 온라인 마켓에서 한 3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는 지붕과 바디의 투톤 컬러, 그리고 앞쪽에 양계등 2개, 그리고 약간 커다란 휠아치랑 다소 큰 이 휠의 사이즈로 볼 때 아마 7세대, 제일 마지막 세대의 그 미니 쿠퍼, 그 중에서도 13인치 휠이 장착된 스포츠팩 모델인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한번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먼저 이 외관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제 지붕은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지붕 색깔에 맞게 이제 본넷 쪽에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도 이렇게 열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문에 힌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힌지는 이제 3세대부터는 사라진 건데, 레고의 구조상 이 문을 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힌지를 어쩔 수 없이 돌출형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안개등 2개가 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릴도 상당히 촘촘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미니를 만들면서 감탄했던 것은, 특히 이 뒤쪽에 트렁크 후드의 이 곡선을 정말 잘 살렸다는 점이 되게 이 모형에서 높게 평가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2개 라이트하고 또 열리는 기미까지도 되게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회색으로 작게 표시된 거는 연료캡 부분을 이제 재현한 것 같은데요. 원래 연료캡이 차체 우측에 있는데 아마 어떤 설계상의 그런 고려로 아마 이 뒤쪽에다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뷰에서 보면은 대체 이게 뭘 재현한 것인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연료캡을 재현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RC카의 안테나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 7세대 미니에도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전세대 미니에는 이 팬더 부분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런 식이었는데, 마지막 세대 미니에는 이렇게 안테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장식 아니면은 이제 무선 조종하는 그런 안테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실제로 사용된 안테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니 이제 레고 모델의 특징은, 이 안쪽에 되게 많은 기능들을 재현을 해놔서 이걸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개폐하면은 카브리올레 모델과 같은 느낌도 주고, 영국 내에서 이 미니의 외관을 좀 개조해주는 카로체리아들이 존재했는데요. 크레이포드라는 회사에서 창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캔버스 탑으로 재현한 그런 카브리올레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뚜껑을 뗀 모습이 약간 그거랑 비슷해서 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재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감하게 뚜껑을 땄으니까 이제 좀 실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차 어떻게 같고 좀 다른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잘 보일 수 있게 문을 좀 열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베이지색 부품으로 합성피혁 레자로 된 이제 실내 라이너 부분을 좀 잘 재현을 했고, 이 시트에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작은 부품으로
이런 그 체크 무늬를 좀 재현했어요. 게다가 이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차처럼. 이 헤드레스트는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옛날 미니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기본 사양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종합검사 같은 걸 받을 때 이게 필수기 때문에 어떤 그 옛날 미니들은 이제 이렇게 탈착식으로 헤드레스트를 끼웠다 뺐다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세대 느낌으로 장착된 기본 그 헤드레스트를 잘 움직일 수 있게 했고, 아무래도 이제 미니가 이제 투도어 살롱이기 때문에 이제 뒷좌석에도 사람들이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문이 없는 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등받이 부분을 접어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차에서는 이게 이렇게 접는 것까지만으로는 안 되고, 접고 이 아래에 이제 허벅지가 닿는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미니 이제 레고 모델에서는 그 기능까지는 재현이 안 되고 이게 등받이만 앞으로 이제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좌석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상의 한계 탓인지 이 뒷좌석 양옆에도 사실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재현이 되지 않고 그냥 의자 옆에 차체가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뒷유리도 원래는 옵션 부분 달면은 이제 살짝씩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에 이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시프트 노브도 재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짝 이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7세대 순정 스티어링 휠을 재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스포크에 구멍도 뚫려 있고 가운데 이제 클렉슨 버튼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순정 휠은 이 가운데 이제 에어백이 내장돼 있어서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추측하기로는 차주가 좀 스포티한 휠로 바꾼 걸 재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 그레인으로 된 이제 대시보드랑 이제 계기반도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레고의 그런 특징 때문인지 아주 막 세밀하게 카스테레오나 뭐 이런 걸 막 세세하게 재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7세대 미니의 실내를 되게 잘 재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룸도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본네트가 열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 미니가 사기통임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4개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연료 관련된 이제 기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ECU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뭐 메쉬가 있는 좀 카브레터가 보이는 구조는 아닌데, 미니의 좀 그런 특징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는지 실제 7세대 미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카브레터 형태도 조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니 레고 모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트렁크 후드의 재현이라고 했는데요. 이 트렁크 후드도 실제 열리고 되게 안에 귀여운 물품들이 숨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이 트렁크 안에는 되게 귀여운 피크닉 세트가 숨겨져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에레강스한 표현이 안 떨어지는데 돗자리 이렇게 펼쳐서 깔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체크 무늬. 게다가 피크닉 박스까지 있습니다. 이 피크닉 박스는 안에 심지어 와인잔 2개와 바게트 빵 그리고 2종류의 치즈까지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할 수 있고, 병에 이렇게 뭔가 액체가 담겨 있는 것도 있는데, 와인이면 좋겠지만 사실 뭐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물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닉 모양을 재현할 수 있는 귀여운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잘 소풍을 나갔다가 물통도 넣고 다시 바구니도 잘 수납을 하고 거기에 이 에이프런을 잘 접어서, 에이프런인가 돗자리인가 잘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정리도 싹 되고, 저도 사실 실제로 이 미니를 몰고 이렇게 피크닉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되게 잘 재현한 되게 센스 있는 소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레고 미니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레고가 아무래도 도트 찍기 느낌으로 여러 부품을 막 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실차의 느낌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로 잘 살렸다는 점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되게 다양한 부분이 열림을 재현을 하고 또 실차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재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미니 레고 모델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실제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여러 리뷰를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정말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레고를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레고 제품 자체 한계인지 일단 안에 되게 작은 부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분류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이걸 조립을 할 때 조립 자체를 하는 시간보다는 정말 이 깨알 같은 작은 부품들 하나하나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레고의 뛰어난 설계 탓일 수도 있는데, 그 조립을 할 때 끼울 때는 되게 잘 들어가지만 분리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서를 좀 제대로 읽지 않고 잘못 끼웠을 때
그걸 분리할 때 정말 손톱과 손끝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레고를 좀 오래 조립하신 분들은 아마 조립을 준비를 할 때 그런 분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조립을 할 때 겪었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레고를 많이 조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레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저같이 이제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레고를 만드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마 이런 제품을 사실 때 그런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제작할 때 그런 점들을 미리 잘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제가 겪은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미니를 레고로 재현한 모델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조립이 쉽지 않고 만들 때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막상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니까 과연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때 약간 어려운 생각을 이제 잊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새로운 영상을 언제든지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